안녕하십니까? 퐁당퐁당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삼성이 늦었다. 하이닉스에 밀렸다는 비판에 밤잠 설친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회장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히 손을 내민 수준이 아닙니다. 제발 물량 좀 빨리 달라. 그것도 차세대 제품인 HBM4를 서둘러서 공급해달라고 사실상 기습 요청을 보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이 단순한 공급사를 넘어서 값보다 무서운 슈퍼을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험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일단 입학부터 시켜줄 테니 몸만 오라고 하는 격입니다. 도대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다급해진 걸까요? 오늘 저희는 삼성이 HBM4를 기점으로 전 세계 AI 공급망에 명주를 쥐게 되는 초격차 부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엔비디아의 요청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기술적 배경을 짚어봐야 합니다.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아주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물량부터 약속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왜냐? 경쟁 때문입니다. AMD와 구글 같은 테크 거인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에 들어갈 HB, M4를 선점하지 못하면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물가는 그야말로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무려 95% 가까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 AI, 서버용 고용량, SSD 수요가 몰리면서 60% 넘게 치솟고 있죠. 왜 갑자기 물건이 이렇게 모자라게 된 걸까요? 범인은 바로 HBM입니다. 빵집으로 비유해보죠. 식빵, 즉 일반 디램도 만들고 아주 비싼 프리미엄 케이크, 즉 HBM도 만드는데 케이크가 너무 잘 팔리니까 식빵 만들 재료까지 전부 케이크 굽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식빵, 즉 일반 메모리가 시장에서 씨가 마르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이죠. 삼성이 HBM사에서 승기를 잡을수록 전체 메모리 판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적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핵심,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칩을 쌓을 때 예전에는 작은 납땜공을 써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칩이 얇아져야 하니 그 공간조차 아까워진 거죠. 그래서 아예 납땜 없이 칩과 칩을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무작정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리스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당장 양산하는 HBM4에는 기존에 가장 잘하던 TCNCF, 즉 열압착 비전도성 필름 방식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적용했습니다. 필름 방식은 층수가 높아질수록 칩의 휨 현상을 잡아주는 데 탁월하거든요. 경쟁사가 방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삼성은 숙련된 기술로 수율을 먼저 확보한 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은 시점에 투입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한 집에서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나노로직 베이스 다이를 적용한 HBM사는 전력 효율 면에서 타사를 압도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설계도만 주면 완제품을 가장 빨리 만들어주는 삼성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젠슨 황기 도박에 가까운 기습 요청을 보낸 것도 삼성의 이 통합 제조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만 잘 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AI 반도체를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칩도 그냥 뜨거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챗GPT한테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수십 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AI는 전기를 먹어 치우는 하마입니다.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입니다. 미국 내 대형 변압기에 70% 이상이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장비들입니다. 골동품 수준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변압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폭등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LS 일렉트릭의 수주 장고는 이미 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입니다. 보통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2년에서 3년 기다려야 하는데 LS 일렉트릭은 경쟁사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루가 급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6개월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텍사스 벌판에 세워질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낙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반도체가 뇌고 전력이 혈액이라면 이들을 연결할 힘줄과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구리와 냉각 시스템입니다. 최근 구리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붉은 금이라 불립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일반 센터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이죠. 전력망 케이블부터 기판 회로까지 구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잘 나간다는 건 곧 구리 수요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과의 전쟁을 주목해야 합니다. HBM4처럼 고성능 칩이 뿜어내는 열을 기존 선풍기 방식으로 식히는 건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특수 액체의 통째로 담가시키는 액침 냉각이나 순행식 시스템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칩을 더 높게 쌓을수록 냉각 솔루션 기업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들만 챙기는 진짜 수혜주들의 정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큰 질문. 삼성전자 30만 원 정말 가능한가? 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가 30만 원은 현재 주가에서 약 60% 이상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낙관론자들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 120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HBM사가 반도체 이익의 30%를 책임지고 낸드가 뒤를 받쳐준다면 산술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대중국 규제, 그리고 경쟁사들의 물량 공세가 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첫째, 골든 사이클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이 HBM사 수율을 완벽히 잡고 엔비디아가 약속한 물량을 전부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0만 원이 현실이 됩니다. 둘째, 기술적 병목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전력망 투자가 정책적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수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끝났습니다. 젠슨 황해 독촉은 삼성이 다시 메모리 왕좌를 탈환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전력 인프라의 황금기 역시 이제 막 시작된 슈퍼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이익이 장부에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일지도 모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세요. AI 열풍에서 소외된 종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AI 코어 자산과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망 대장주, 그리고 구리와 냉각 시스템 같은 핵심 소부장까지 이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젠슨 황해 독촉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짧은 뉴스 한 줄에서 수백조 원짜리 기회를 읽어낸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퐁당퐁당 경제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가장 날카로운 시나리오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